밥 먹으면서 뭐 보지? 출퇴근길에 뭐 보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국공구타의 최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희대입니다. 날이 이제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올여름은 정말 더웠는데 지금 시원해진 게 실감이 안 납니다. 사실 그래요.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 옷도 이렇게 가을로 맞춰보았습니다. 어떠세요? 난 뭐 제가 더 가을스럽게 입고 온 것 같은데. 네, 아주 가을 남자세요. 네. 2025년도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 뭐 다들 그리고 대표님이라고 자꾸 대표 시켜주세요. 교수님께서는 올해 어떻게 계획한 목표는 잘 이루고 계신가요? 벌써 이런 질문이 오고 간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너무 빨라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올해 계획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다양한 컨텐츠를 보자였는데, 우리가 국공구타 대행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정부 공공지원으로 제작된 작품들 요 기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런 작품들이 OTT, 뭐 유튜브 이런 곳에서 알고리즘으로 막 급상승하는 그런 컨텐츠들은 아니잖아요. 국공구타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 뻔했을 그런 컨텐츠들인데, 국공구타 때문에 컨텐츠들 많이 접하고 하게 돼서 저는 아주 좋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사실 저도 비슷해요. 지원이 없었으면 뭐 이런 걸 만들겠어 싶은 그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덕분에 세상에 나오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랬던 콘텐츠들을 보게 돼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득보는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봤을 땐 진짜 득을 보려면 국공구타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면 올해 알차게 보냈고 보내셨다라고 자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더 큰 지원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근데 국공구타 덕분에 사실은 더 알찬 한 해를 보내기는 했는데요. 남은 2025년도에 또 좋은 콘텐츠로 더 보답을 하고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좀 계속 뭔가 아쉽고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추천해드리니 이 지원 사업 덕분에 탄생한 굿콘텐츠들 이런 걸 보시면서 2025년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대입니다. 세대라는 걸 가지고 굿 컨텐츠를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마련했습니다. 세대를 주제로 한 콘텐츠는 사실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서로를 공감하고 또 소통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재미도 또 중요하고 다양한 세대가 서로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들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의미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이 선정하신 콘텐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 여수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이 작품은 등장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 75세 어르신들이 그림책 작가로 데뷔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독립영화 엄마 극혐입니다. 부모와 자식 세대의 갈등과 이해를 소재로 한 콘텐츠고요. 아마 자식 세대, 엄마 세대 모두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콘텐츠입니다. 네, 두 작품 모두 제목이 흥미롭네요. PD님이 흥미로운지 모르겠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릴 컨텐츠 할미꽃이 피었습니다는 아까 여수 MBC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국공구타는 어디서 제작 지원해줬는지도 좀 살펴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제 제작한 작품인데, 여기서 잠깐 계속 저희가 제작 지원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제작 지원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업에 지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대기업들만 선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막막하게 느껴지는 제작사들이 저희 말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조금 해볼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얘기 드렸지만 오늘 제가 소개드릴 제작 지원이 지역 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릴 할미꽃이 피었습니다가 요 제작 지원으로 제작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방송사 그러면 머릿속에 KBS, MBC, SBS 이렇게 큼직큼직한 지상파를 먼저 떠올릴 텐데, 보통 우리 지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그마한 규모의 지역을 책임지는 방송국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국내 여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텔레비전을 가서 이렇게 틀어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지역 방송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있죠. 제주 MBC를 본다던가 뭐 OBS, 교통방송 이런 데도 그런 방송사들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렇죠. 이제 가보면 중앙방송국이 다루기 어려운 지역만의 컨텐츠 같은 게 있거든요. 지역 특색, 지역만의 문화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제작 지원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이런 또 제도는 배포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원 제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도죠. 지역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아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런 콘텐츠라면은 아마 지역방송국에 뭐 지원을 해보시는 것들도 좋겠죠. 아유, 당연하죠. 이 할미꽃이 피었습니다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수 MBC에서 제작이 됐는데 아름다운 그 순천의 모습, 그게 많이 담겨 있는데 순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 안에서 일종의 주인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역에 최적화된 컨텐츠인데, 이런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어서 좋은 컨텐츠인데도 못 만들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만든다면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딱 요게 저희가 국공구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작 지원의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이번에 컨텐츠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제작 지원 덕분에 다채롭고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예. 매년 이 제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각각 지역방송사나 중소방송사들한테 다양한 작품을 제작 지원하고 있으니까 공구타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사업을 알고 한번 지원을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고, 그런 마음 포함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프로그램 소개를 이어서 해드리면, 제가 앞서 얘기 드렸지만 평균 연령 75세 어르신들이 그림책 작가로 데뷔를 하십니다. 총 2편이고 식사하시면서 혹은 자기 전에 잔잔하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시청한다는 생각을 한번 보시면 강추입니다. 그림책이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어쩌다가 그림책 작가가 되기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75세의 작가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평생 농사를 지으시거나 집안일을 이제 돌보셨던 가사 일을 하셨는데, 예전에 딸은 가사만 한다 이런 식처럼 해서 이분들이 75세면 또 전쟁도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쪽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 시인이 된다, 글을 쓴다거나 이런 느낌은 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아직도 글을 쓰거나 읽을 줄도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다고 들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학교 갈 일이 별로 없어서 글을 좀 늦게 배우신 분들이거나 글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글을 배우고 싶다는 열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학교를 찾아가서 글을 배우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글을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사소하게는 이제 악보를 보고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게 됐다, 또 TV에 나오는 자막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 전까지 안 보이던 세상 보는 눈이 넓어졌다라는 말이 컨텐츠를 보다 보면 딱 느껴지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항상 재미있게 해주시려고 막 웃기고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참 이렇게 저희 회사를 아껴주시는 거를 느끼는 게, 이렇게 리터러시에 딱 맞는 그런 콘텐츠를 딱 이렇게 소개하고, 리터러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딱 그 과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글을 모르시던 분들이 한글 수업을 하다가 그림책 수업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동그라미 그리다가 그 다음 뭐 그리죠? 얼굴 나오잖아, 얼굴. 그러니까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거야. 그래서 나중에 집 그리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방법을 그림책 수업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전시를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을 한번 하시고, 그런 거가 모여서 나중에 뭐가 된다? 그림책이 되는 겁니다. 직접 글도 쓰시고 배워가는 과정을 담게 되고, 이런 감회가 참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젊었을 때, 그랬을 때 겪었던 얘기 뭐 이런 거를 담으셨을까요? 꼭 젊었었을 때 얘기만 한다기보단 이제 자기가 느낀 걸 다 표현할 수 있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모든 일상이 글하고 그림의 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 주신 것처럼 젊었을 때 알았던 기억도 소재가 될 수 있고, 자식이나 손주하고 보냈던 행복한 시간도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담고 싶었던 일상을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쓰고, 그걸 이제 경험하면서 그림책 작가다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신 겁니다. 이 주제를 세대라는 주제 안에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녹여서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 그 자체가 역사고 기록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세대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그림과 책이라고 하는 창작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한테 전해진다. 요게 또 한편으로 우리한테는 야, 이제 나이 들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배운다, 도전한다, 이런 희망 같은 것도 보다 보면 훅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간략하게 들었는데도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할머님들
분들이 많이 그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죠. 작가님들께서 보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일 것 같아요. 그 할머니들 세대가 보시고 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도 있겠지만 컨텐츠 보시다 보면 할머니가 배우고 그림책 만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 손주들까지 할머니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존경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저는 볼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나도 좀 더 이제 있다가 우리 아직 멀었지만 그때쯤 되면 저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따뜻하면서 포근한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엄청 사랑스러운 다큐멘터리네요. 맞습니다. 영상도 접근이 쉬운데요. 그냥 포털창에다 MBC 할미꽃이 피었습니다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도 금방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부모님하고 아니면 애들하고 같이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말씀 들으니까 그림책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한 할미꽃이 피었습니다의 추천사 들어볼까요? 잘 봐, 언니들의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승은 한쪽으로 기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편집할 때 수우파를 옆에다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잘 봐, 언니들의 인생이다. 하지만 그 대표님의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응원합니다. 잘 봐요잉. 이기 할미들의 인생이다잉. 여기 직원인 PD의 리액션이 다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여기 원고상으로는 PD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잘 봐요잉. 언니들의 인생이다잉. 편집만 계속 어렵게 하는 거야. 좋은 한 줄 평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나. 이게 어떻게 한 줄 평이 감사한 그 톤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질문 하나 하려고요. 저한테 좋습니다. 교수님은 아버님이랑 관계가 좋으셨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외 멘트로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독립영화 엄마 극혐입니다. 이게 발음하기도 어렵죠. 엄마 극혐. 이혜지 감독이 제작한 두 번째 영화라고 하는데요. 2022년 양성평등진흥원의 지원으로 제작된 약 30분 길이의 단편 영화고 국제여성영화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한 수상도 했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사실 저도 엄마하고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뭐 이런 관계를 꿈꾼 적이 많았던 꿈꾼 적이 많았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길모어 걸스라고 있어요. 그 길모어 걸스의 모녀처럼 젊은 엄마가 됐을 때 아이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또 이제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역시 많이 성장했고 그래서 이 영화가 더 남녀 같지 않게 다가왔는데요. 제목이 엄마 극혐이에요. 지금 얘기 주신 걸로 딱 들어보면 또 본인의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표님과 대표님의 엄마, 그리고 내가 엄마가 돼서 애와의 사이. 근데 제목을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엄마 극혐. 딱 들어도 뭐 엄마하고 자식 간 갈등?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자식이 있어서 잘 알잖아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세대 차이가 어떻게 보면 꽤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부딪히지 않으세요? 그러신가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또 저 자신의 엄마랑도 갈등도 많았고 자주 다투기도 했고 그리고 또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요즘에 세대 간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아까 저 얘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저만의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시기에 맞닥뜨려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또 이 콘텐츠가 굉장히 좋은 굿 타이밍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엄마 극혐의 주인공인 가영이는 엄마의 가치관과 매 순간 충돌을 합니다. 엄마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또 사실 내 자식이 불안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살아갔으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영이는 또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딸이죠. 이게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저의 부모님들 입장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걱정하고 이제 자식이 다 컸는데도 불안해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지금도 잔소리예요. 만나면 영양제 먹어라, 비타민 C 먹어라. 몸에 안 좋은 건 안 했으면 좋겠고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자식 마음, 부모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은 그런데 나가는 멘트가 의도하는 거랑 다른 것들이 나가면서 서로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맞아요. 가영이 엄마도 사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영이가 영화 일을 하거든요. 영화 일이 잘 안 풀려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걸 발견을 하고 가서 물을 한 바가지 그냥 버린다거나 왜 그럴까? 마음에 들지 않은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보고서 막 반대를 하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닌데 사실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긴 하잖아요. 많이 평소에 그렇게 하세요? 아, 뭐 친구 만나면은 야, 얘 좀 이상하다 할 수는 있지만 예, 아무래도 영화니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기는 할지 모르지만 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가영이는 창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계속 쌓이다가 이게 영감이 돼서 아, 이걸 가지고 영화를 찍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아니 갈등이 계속되는데 영화를 찍는다는 것도 그렇고 뭘 원래 영화 찍는다는데 뭘 영화를 찍는다는 거야? 네, 좀 엄마랑 지금 들어보세요. 싸운 얘기 계속하다가 아, 이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는다고는 제가 얘기를 했어도 어떤 영화를 찍는지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가영이는 결국 엄마를 비판하는 영화를 찍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주인공이 엄마야? 그렇죠. 엄마가 주인공이긴 한데 이제 영화를 찍는데 엄마를 향한 이런 반항을 영화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멋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화를 찍기로 하고 촬영을 진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원래 영화라는 게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없긴 하지만 이건 발상이 좀 도발적이기도 하네 한편으로는. 맞아요. 도발적인 시도인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때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엄마예요. 그러니까 찍다 보면은 별일 다 생기고 하는데 찍다가 문제 생기면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또 도와줘.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를 비판하는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이 또 엄마가 되는 거죠. 갈등하면서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엄마다. 그거 의도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자체의 상황을 설계했던 게 대단한데? 근데 아무튼 모순적이기는 한데 원래 사랑, 미움 이런 게 관심이 아예 없고 상관도 없고 그냥 뭐 알아서 해라 이러면은 미워하는 마음도 없는 건데 이들 둘의 감정이 사실은 지금 이런 걸 애증이라고 그러죠, 애증. 네, 이런 애증이 담긴 모순된 상황들이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제목이 사실은 무슨 호러 영화처럼 엄마 극혐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보면 모녀 사이의 애정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영화를 보고서 감독님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안에서 좀 봤는데 그 안에 보면 감독님이 이해하지는 못해도 인정하는 관계 뭐 이런 걸 그리고 싶었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완벽한 이해로 끝나기는 어렵겠지만 다름을 인정하는 선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게 어쩌면 가장 적절한 결과고요. 사실 근데 이게 모녀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그 인간관계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최소한 인정이라도 해보자. 이해하지는 못해도 인정한다. 아 이거 인터뷰 잘하셨네 감독님이. 한 줄 평을 이렇게 쓰면 참 좋을 텐데요. 이미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다 그 스포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는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딸이 도움을 청하게 되고 어떤 씬이 있는데 엄마가 딸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하면서도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주는 어떤 장면이 마이크 있잖아요. 외부에서 촬영할 때 그래 분마이크 이렇게 들죠 이렇게. 마이크를 두 팔로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년이 되면 이 정도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들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를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야, 저게 엄마니까 벌을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와서.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순간을 직시하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좀 제 모습하고 겹쳐서 보였던 것 같아요. 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봐도 보고 싶다. 그쵸.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이런 게 정말 시나리오의 승리고 기획의 승리라는 생각이 들으면 들을수록 제목도 아주 임팩트 있고. 독립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엄마 극혐이라는 제목이 아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사실 제목을 본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올라왔어요. 영화를 보면 볼수록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다들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공감이 나만 생겼어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쩌면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모녀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랬던 게 나의 오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 영화 안에서는 특별해져야 된다 이런 욕심보다 오히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게 진짜 나와 딸의 관계겠구나 이런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슬프다기보다는 좀 더 단단해진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엄마의 한마디가 진짜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우프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지는 어떤 서로를 인정하는 순간이 나타나고요. 지금은 OTT 왓챠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날 때나 또는 딸의 마음
마음을 이해하고 싶을 때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야, 근데 30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느낌상 뒤에 뭔가 반전 있는 거 아니야? 글쎄요. 아, 보고 싶어지네. 제목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런가 내용도 더 궁금해지네요. 그럼 교수님의 엄마 극혐 한 줄 추천사도 말씀해주세요. 자, 또 두근두근 이 글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걸 거듭 앞에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아까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이해 안 되더라도 인정하는 관계는 됐으면 이걸 하고 싶었지만 감독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또 할 수는 없어서, 자, 그래서 엄마 극혐이란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워서 더 멀고 멀어야 더 가까운 사이, 모녀, 엄마와 딸.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아니, 웃음을 지금 꾹 참고 있는데. 아니잖아, 맞잖아. 좀 있으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멀어야 편합니다. 엄마랑.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거를 역으로 틀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제 한 줄 평. 아까 뭐? 봐라, 뭐. 자, 그걸 한번 여러분들 떠올리시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스태프 투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는 거 맞아? 몰라요. 하는 것 같죠?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스태프들이 선정한 오늘의 추천사는 엄마 극혐 아, 와! 추천사입니다. 그럼 뭐야? 컨텐츠가 좋았다는 거야. 추천사는 그럼 엄마 극혐. 맞잖아. 근데 사실은 콘텐츠가 좋으니까 한 줄 평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소개한 콘텐츠가 좋으니까 한 줄 평이 저는 좋다. 솔직히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참 많은 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좋은 작품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콘텐츠를 굿 콘텐츠, 굿 타이밍으로 선정하신 이유를 들어볼게요. 오늘 제가 할미꽃이 피었습니다를 그 콘텐츠로 뽑았는데, 뭐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지역이라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 지원작에 너무나 잘 맞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또 뭐 노령인구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해결 같은 거를 아주 근사하게 재미있게 따뜻하게,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세대였잖아요. 이 할미꽃이 피었습니다를 보시면 손주, 그 자식들, 할머니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통합적인, 융합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 그리고 계신 할머니들 얼굴 보면 가서 그 그림책 좀 하나 좀 사고 싶은 마음 딱 들게 돼 있고요. 후에 한번 저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보면서도 좋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건 굿 컨텐츠고 큰 그림에서는 굿 타이밍이기도 하다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엄마 극혐이라는 영화를 굿 타이밍 콘텐츠로 뽑아보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한 가족의 모녀 이야기만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세대 간의 긴장과 소통의 문제를 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고, 엄마와 딸의 갈등은 집안의 작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 곳곳에서 세대 사이가 마주하는 어떤 갈등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굿 타이밍의 콘텐츠라고 뽑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대를 주제로 콘텐츠 2개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요. 다들 콘텐츠가 보고 싶어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할미꽃이 피었습니다를 한번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까 우리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역방송국에서 제작된 컨텐츠부터 독립영화까지 말 그대로 굿 컨텐츠 잘 만들었거든요. 게다가 작품 2개 다 쉽게 찾아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시청해 보시라 추천 강추드립니다. 주제가 세대니만큼 가족들과 함께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그대로 이런 거 잔잔하게 틀어놓고 가족들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구콩구타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안녕. 만나겠습니다.